네, 안녕하세요. 그 챗봇이라는 이름의 인공지능 발표를 맡게 된 데이터 솔루션 연구소 제품개발실의 이경찬입니다. 네, 발표에 앞서 아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, 저희가 만든 챗봇 데이브가 사전 행사 인턴 자격으로 도움 역할을 좀 수행을 했는데요. 생각보다 관심들이 많으셔서 저도 약간 좀 기대 이상으로 좀 당황스럽고 고맙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. 근데 이제 발표하는 제 입장에서는 미리 체험을 해보셨으니까 이제 일에 거짓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게 좀 약간 부담스럽긴 합니다.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는 화면은 사피엔스라는 책의 표지인데요. 이 저자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태생이고 역사학자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인류 발전 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과학기술 쪽에 조예가 좀 있다고 하는데요. 이 책이 2015년에 국내에 소개가 됐고 2016년까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. 여기서 이제 왜 이 책 얘기를 했냐면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주제와 좀 관련이 있어서인데요. 일단 언어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인간에게 언어라는 왜 중요한가, 언어라는 것이 어떻게 중요한가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일단 소통의 목적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인류가 지금 이렇게 지배자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언어라는 것이 특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첫 번째로 정보를 공유하는 수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건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요.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 문안을 보고 실제 공감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. 두 번째로 소문과 수단인데요. 인간만이 사람들에게 소문과 수단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위협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것들을 전파시키면서 발전해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저자는 이 두 가지보다도 하나가 더 특별한 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. 보다 중요한 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. 이거는 여기서 얘기한 특별하다고 얘기를 한 건데요. 실제 지금 존재하지 않는 신화나 전설 같은 얘기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전파시키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결속력 있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고 이것들이 지금 현재 인류를 만들어냈다고 실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쯤에서 좀 챗봇 얘기를 잠깐 해볼 텐데요. 실제 보이시는 것처럼 소문과 수다를 챗봇이 할 수는 없고요. 없는 얘기를 지어낼 수도 없습니다. 그렇긴 하지만 물론 이제 영화 같은 곳에서 버그를 통해서 그런 슈퍼컴퓨터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인공지능을 능가하는 컴퓨터가 나와서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현실은 그렇지 않고요. 영화는 영화일 뿐이니까요.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. 당연히 소문과 수다를 만들 수도 없고 가상현실도 만들 수 없습니다. 실제로 챗봇은 생각지도 못하는 답을 줄 수는 없고요. 학습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그 이외에 벗어난 답을 줄 수도 없습니다. 근데 하나 중요한 건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정보를 공유하는 수단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일련의 일들을 사람이 하는 대체를 해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있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. 네,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. 일단 챗봇의 정의를 좀 먼저 보실 텐데요. 정의가 좀 바뀌었어요. 이게 2016년 기점으로 정의가 좀 바뀌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위에 거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챗봇은 사람과의 문자 대화를 통해 질문에 알맞은 답이나 각종 연관 정보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소프트웨어를 지칭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약간 이제 어떤 인공지능 한 분야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요. 이게 갑자기 밑에 이제 근래에 와서 자연 언어 처리, 인공지능, 머신러닝 등이 모두 어우러진 첨단 기술의 총괄로 발전할 것이라고 약간 인격적인 대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지위가 좀 격상된 느낌인데요. 그럼 왜 챗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, 전화라는 수단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음성만 지원되는 유무선 전화기를 사용을 하셨을 거고요. 저도 자주 사용을 했는데요. 이제 그러면서 투지폰이 되면서 이제 문자라는 걸 쓰게 됐습니다. 문자가 양방향이라는 표현보다는 받은 메시지와 보낸 메시지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소통이 단절된 느낌이었다고 하면 실제 이제 스마트폰이 생겨나면서 챗봇이라는 채팅이라는 영역이 들어오게 된 거죠. 그렇게 되면서 어느 순간 문자라는 영역이 음성을 앞지르게 됩니다. 그래서 앞에 보시는 것처럼 휘발성 메시지도 막 늘어나게 되어 있고요.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의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
두 번째로 이미 이런 현상이 오면서 글로벌 업체들이 그 대화형 메시지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내놓기 시작했고요. 이제 보시는 것처럼 굴지의 기업들, 보시면 아시는 기업들이 내놨고요. 가입자 수도 10억 이상, 지금 현재는 더 많겠지만 그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이제 앞다투어서 이런 것들의 파급력을 알고 실제 그 챗봇 API를 공개하고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그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데요. 저도 처음 얘기 좀 익숙치가 않아서 그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면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출생한 세대라고 합니다. 저는 아직 밀레니얼 세대가 아니고 저는 X세대이기는 한데요. 전체 인구의 한 30%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. 소비시장의 30%를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 안에서는 25%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인원들의 80% 정도가 실제 물건을 소유한다기보다는 경험을 서로 공유하면서 얘기를 하고 그런 활동들이 왕성하다고 합니다. 근데 그 밀레니얼 세대가 아닌 저희 세대나 저 윗세대들은 그 사람들의 공유한 정보를 보고 어떤 물건들을 구매한다는 거죠. 근데 그 밀레니얼 세대들이 하루에 그런 모바일기 사용하는 시간이 10시간 정도 할애를 한다고 합니다. 챗봇 도입 현황을 좀 보실 텐데요. 너무 다양해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. 저희가 주요로 생각하는 것들 몇 개만 보여드릴 텐데요. 일단 해외 현황을 보시면 바리스타 챗봇이 보이는데요. 이제는 오프라인으로 가서 직접 주문을 하지 않고 사인 오더인가요? 를 통해서 이미 주문을 하고 가서 받아오기만 하는데요. 그 기능을 챗봇 형태로 아직은 영미권만 좀 있는 것 같고요. 국내에는 도입이 아무래도 언어 처리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고요. 네, 물류 배송 같은 것들도 그 배송 정보 조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채팅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. 마지막으로는 저기 은행 금융봇인데요. 실제 그 개인의 자산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론 보여주고 또 같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같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상품들을 추천해주는 그 동년들이 하는 일들을 추천해주는 이런 일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국내에는 약간 대학교 쪽 킹고 챗봇이라고 하는데요. 성균관 대학교 쪽인 것 같은데 실제 학사 정보 아주 디테일한 학사 정보는 아닌 것 같고요. 학사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그 갈 때 편의시설 버스가 몇 분 뒤에 오는지 어디서 정류장에 서는지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. 네, 지능형 법률 도움이라고 해서 로보라고가 있는데 사실 법률 도움이라기보다는 그 법률 키워드에 대한 어떤 의미를 주는 정도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즘 말이 많은 항공사 쪽에 있는 챗봇은 실제 항공 예약까지 되는 건 아닌 다이어트 컨설팅하는 그런 쪽도 있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좀 약간 도입 단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좀 사용이 바로 오히려 국내 쪽이 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한계와 가능성을 좀 보실 텐데요. 단답형 저희가 약간 조사를 하다가 느낀 점을 좀 적었는데요. 단답형 대화만 가능하느냐? 사실 단답형 대화만이라도 잘 되면 좋을 텐데 이게 좀 주제를 좀 잡았고요. 실제 연속 대화 시에 정확한 답변 제공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. 물론 단답형 대화를 잘 제공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. 그래서 밑에 보시면 A카드 연회비가 얼마야? 라고 하면 A카드 연회비는 2만 원입니다. 라고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그 카드를 다시 지칭하지 않고 그 카드가 얼마야? 라든지 그 카드에 뭐 혜택이 있니? 라고 물어보게 되는데요. 보통 챗봇은 지금 기존의 대화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대화에 가장 알맞은 답을 주기 때문에 사오정 같은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대부분이 그렇고요. 당연히 초기로 도입이 됐기 때문에 학습 지식이 되게 부족합니다. 그래서 학습되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는 당연히 오답자라는 케이스가 발생하고요. 이때 보시면 얘는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. 단지 이제 그리고 초기 단계 챗봇이기 때문에 학습이라는 건 데이터가 많고 정답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룰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. 룰을 잘 만들려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너무 많이 만들어야 되죠. 그래서 정해진 질의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는 룰만 가지고 있는 챗봇들이 많이 있습니다. 결국에 이제 이것들 때문에 신뢰가 감소를 하고 그 일반 정보를 제공하는 사용자들의 어떤 그런 대체를 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흥미를 갖지 못하고 사용자 신뢰가 감소를 하면서 약간 이제 그런 어떤 고객센터라든지 이런 쪽에 전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어서 실제 챗봇 배포 기업과 배포 예정 기업을 좀 보실 텐데요. 실제로 챗봇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배포하고 있는 기업은 극소수이더라고요.
그 극소수 중에서 잘 되는 기업을 찾으면 더 극소수가 되겠죠. 근데 예정 기업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. 아마도 테스트 중이거나 도입 계획을 세우고 있을 거고요. 저희 업체에서도 이제 그런 의뢰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. 그럼 이 기업들이 하고 있는 고민을 제가 크게 그냥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. 왜 4%밖에 도입을 못했을까? 아니면 30%가 왜 도입 예정일까? 아직도. 지금 챗봇은 초기 단계니까 기술이 조금 더 발전하는 미래에 도입을 할까? 좀 극단적으로 챗봇은 좀 안 좋다라고 좀 더 나아지면 그때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인공지능이라는 것들이 다 해결해 주겠지라고 막연하게 신뢰하는 구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사례를 조사하면서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논의를 해봤는데, 고민 해결의 논의를 해봤는데요. 실제 좀 계속 찾고 서베이를 하다 보니까 특정 A사, 사례 첫 번째는 초기 챗봇 형태를 구축을 했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시큰둥해서 오질 않으니 아예 사용자가 대체를 하는 겁니다. 봇 형태로.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대박 눈치를 채죠. 그리고 6시만 되면 응답을 안 하거나. 두 번째 봤던 것은 챗봇과의 대화 시작 시점에 특정 주제를 선택을 해야 하고요.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사용자와의 대화 입력이 불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전화로 ARS 버튼 누르듯이 정해주는 것만 하게끔 하는 거죠. 세 번째로 일상 문의가 일단 오픈을 해서 사람들의 그 반응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FAQ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품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정보를 주겠다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미오픈 상태인 곳이 있었고요. 그리고 D사는 챗봇 1차 도입 후 고도화를 한다고 했다가 잠정 중단된 상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. 데이터의 싸움이라고 하는데요. 실제 데이터에 대해서 현재 중요하다는 거는 계속 얘기를 드려도 지침이 없을 것 같은데요. 실제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와 실제 리얼 노하우를 가져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. 실제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걸 대화를 듣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창구가 현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. 근데 그런 것들이 챗봇이 들어감으로써 실제 노하우를 쌓아야 고객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알 수 있을 텐데요. 이제 거기에 챗봇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저희 그 데이브를 만들면서 아까 사례들을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들은 필요하겠다. 왜냐하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쨌든 사용을 해야 이 사람들이 이런 것도 궁금해하는구나 알 수 있을 텐데요. 크게 세 가지를 좀 고민을 했습니다. 결국엔 자연스러운 대화를 해서 계속 유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는 역질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까 예수 잠깐 안 되는, 연속대가 안 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럼 이제 사실 검색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디테일하게 입력을 안 하죠. 지금 봤을 때도 공인인증서라는 글자가 들어오면 제가 생각한 게 쭉 나오면 좋겠지만 사실 보시라고 하는 것이 이 폰으로 보다 보면 이 스크롤의 압박도 있기 때문에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원하는 걸 보여줘야 하는데 이제 그러기에는 학습 셋이 턱없이 부족하고요. 어떤 가중치를 주기가 되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 어떤 카테고리에서 저렇게 발급, 재발급, 삭제, 갱신, 좀 양호한 수준이기는 한데 어떤 것을 요구하느냐.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점점 찾아갈 수 있게끔 유도하는 쪽으로 하는 걸 고민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챗봇의 미덕은 결국엔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거든요. 근데 사람의 의도가 다 똑같진 않지만 답변은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유사한 질의들을 추천해주거나 만들어주는, 예제에 보시면 세미나 지금 이제 저희한테 들어왔던 로그들을 봤는데요. 세미나 교재가 정답이었는데 행사 자료, 세미나 자료 좀 어떻게 받아? 초기에 이런 것들을 대답을 못했거든요. 다른 의도로 파악을 한 거죠. 마지막 연속 대화인데요. 이제 기존의 대화를 기억을 하는 거죠. 기억을 해서 현재 대화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기존 대화를 추적을 해서 거기에 맞는 답이 있다면 추천해주는 기능입니다. 그래서 한 수개월 정도 개발을 진행을 했고요. 프로토타입 완성을 하고 저희가 그 금융 쪽, 카드 쪽에 있는 실제 FAQ를 수집을 해서 FAQ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좀 좋은 기능이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거기에 그 카드에 대한 추천, 비교, 혜택에 대한 추천 비교들 자체를 수집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프로토타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. 이제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 파워 세미나를 진행을 하면서 갑자기 데뷔 무대를 갖게 되는데요. 이 장부터는 지금 여러분들이 남기신 그 챗봇 로그를 통해서 저희가 얻은 수확을 좀 공유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크게 숫자 세 가지가 있는데요. 42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. 생각보다 많이 오셨다고는 했는데 420분이 오셨어요.
물론 저희 안에서도 테스트 해보느라고 이 중에 한 3분의 1은 저희가 이상일 수도 있는데요. 응대한 질문이 한 1,500개 정도 됩니다. 그러면 한 사람당 평균 한 4, 5개 정도는 평균적으로 질문을 받았다는 얘기이고요. 물론 잘 받은 개수는 아닙니다. 그냥 질문을 하신 개수이고요. 마지막에 좀 의미가 있었던 게 작년에 대비해서 실제 마케팅 상담 문의가 온 게 90%가 감소했다고 하더라고요. 제가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. 진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실제 한 100건 정도 왔었는데 10건 미만, 10건 정도 수준으로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. 두 번째로 질문 유형들인데요. 저희가 써보신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지만 질문을 행사 쪽에 한정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친절하게도 행사 관련 질문들이 거의 한 70% 정도를 했고요. 직관적인 행사 질문들이 70%였고요. 근데 뭐 기타 내용들도 있지만 의외로 일상대화 쪽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 시험 삼아 하실 수도 있고 근데 일상대화가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. 옆에 보면 질문 예시는 좀 간단하게 적어 놓았고요. 실제 데이터로 시연하고 있는 겁니다. 마지막 레슨스런인데요. 저희가 실제 배운 것이 한 3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역질의를 하면 사람들이 이탈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좀 어느 정도는 판단을 했었는데 역질의의 아까 반복에서도 이탈이 발생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공인인증서라고 했을 때 그런 카테고리가 명확한 쪽에 대해서는 그냥 볼 수가 있는데 쌤이나 알려줘 라고 해서 쌤이라 된 카드가 너무 많은 거예요. 여기 안에를 더 보여주려면 한 장이 넘어가는 거죠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요한 것들 몇 가지만 보여드린 건데 그 화면 안에 그런 어떤 비율도 있으니까. 근데 이제 여기서 신청이라고 했지만 실제 이제 기존에 있던 걸 다시 나오게 된 거죠. 사용자한테 보이진 않지만 실제 있었던 것들.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될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. 결국에 나가셨던 것 같고요. 이거는 뭐 당연하고 저희가 준비를 했어야 하지만 하다 보니까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들이 좀 있었는데요. 몇 가지 예를 좀 보여드리면 준비했었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. 이것도 당연히 준비했으면 못했고요. 마지막은 약간 좀 이렇게 짓궂게 장난하신 분도 있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저희가 좀 작성을 잘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아까 말씀드린 전체 대화의 21%가 일상 대화였는데요. 단문 형태 뭐 보시면 이제 이런 얘기들. 날씨가 많이 또 질문들을 하셨고요. 네. 끝맺은 말을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여기다 챗봇을 차라리 넣고 제가 챗봇을 쳐서 하는 걸 하려고 했는데 혹시 이제 수전증이 생기면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이거 화면으로 좀 대체를 하겠습니다. 우리 읽어야 되는데 데이브 어떤 챗봇을 도입해야 할까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 도입하셔야죠. 그래? 그러면 어떤 챗봇을 도입해야 하지? 그거야 당연히 저 데이브죠 라고 끝맺고 하겠습니다. 지금은 아직 인턴이긴 한데요. 관심을 많이 주시면 정직원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